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25년도 면접 기출 문제 중에서 두 번째로 연세대 재외국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재외국민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기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유형이 나올지 좀 혼돈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측이 예고한 그런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이런 유형에 가깝다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평가 안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재외국민 전형과 북한 이탈 주민의 면접이 걸려 있습니다. 1단계 발표가 8월 22일 조금 남았죠, 그죠? 그리고 면접평가가 8월 30일 토요일 대신 약 일주일 정도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대면 면접도 되어 있고요. 여기 좀 특이점이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전형들은 다 비대면 녹화 면접을 하기 때문에 여기 대면 면접 진행되는 거고요. 대면 면접이 진행되는 얘기는 곧 추가 질문, 즉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형을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성 면접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및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한다. 뭐 이제 요건 두 전형이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걸 보통 우리가 인성 면접이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서류 면접이랑 동일시하고 그러면 이제 아마도 지출 서류에 대한 것, 그러니까 국내고를 치면 생기부겠죠. 지출 서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서 물어보는 말에 답하면 되지. 나에 대해 물어보니까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대가 말하는 인성 면접은 이거는 먼저 무엇이 주어질 거냐, 질문이 주어질 것이다. 뒤에 보시겠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왜 다르다고 말해요? 라고 여기 보시면 지금 북한이탈 주민 면접에서 확인 면접을 필요한 경우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 확인 면접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서류 면접과 동급이거든요.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제출 서류에 대한 게 정말 맞는지 진짜 본인이 이제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 인성 면접은 연세대학교 인성 면접은 그냥 단순히 퍼스널 퀘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문학, 지시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걸 물어보겠구나라는 걸로 이해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면접이 변화된다고 하니까 이제 제시문 없어지고 뭐 다 개별 질문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틀렸다. 여전히 제시문은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우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제시문이 나오느냐? 이렇게 실제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죠.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 막 표가 나오고도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짧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간략한 제시문을 주고 질문을 주는 건데 일단 여기서 기억할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통문항이 나오는 이제 제시문 면접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한다. 라는 건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인성 면접이랑 확인 면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임의대로 그냥 자유롭게 정말 그 영혼의 흐름,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방향에 따라가야겠죠. 제시문 한번 볼게요. 자, 속담에 목마른 놈이 물 판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마을에 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도 좀 더 쉽게 말 수 있는데 막상 먹을 먹게 땅을 파는 사람은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보다 몇몇이 열심히 준비한 조별 과제에 슬쩍 이른말 완전 불타고 심하게 불한다.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프리라이더. 이건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두 번쯤 누구나 경험은 있죠. 본인이 무임승차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임승차자 학생 때문에 좀뭐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 중 단체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경험 얘기하는 겁니다. 무임승차 문제를 설명하고 그때 발생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지원자한 노력에 대해 답하시고 그럼 이거는 실제로 해결이 됐을 수도 있고요.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해결이 된 해피엔딩이 좋긴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막 두서없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답변도 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경험들은 이제 우리가 경험 유형 중에서 보통은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고 약간 인성 면접에 들어가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답변 구조에서 3단계로 좀 가보실 필요가 있다. 3단계 지금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이 어쩌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비슷한 유형을 좀 답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른쪽에 아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문제를 봤으니까 좀 다루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의 리더십 경험에 해당하는 거예요. 리더십 내기는 갈등 관리.
그건 이제 뭐 분쟁 해결 이런 유형의 문이라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뭐 여러분 자기소개서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들어있다고 하는 몇 1단계 처음에 문제 상황을 정리해요. 이런 갈등 상황.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무임승차로 생긴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정리는 이카 원칙으로 정리. 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팀플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뭔가 그 본인의 솔루션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니 본인의 노력이 있죠. 세 번째는 뭐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끝난다. 결과. 어쨌든 이건 저희가 해피 엔딩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위에 문제상에 할 때 일단 그 구체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생겼고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내 솔루션은 무엇이었고 왜 내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 플러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노력을 더 했는지 그냥 솔루션을 던져놓은 게 아니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이런 3단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본인의 결국 경험 중에서 뭘 하는 것이다. 프리라이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3단계 답변 구조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두서없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성 면접에서는 우리가 스토리텔링 구조를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 스토리텔링 구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된 답변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은 리더십 형태의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적화된 답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또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서 예시문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2017년 이건 좀 됐는데 저도 학생들을 연습하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인터넷을 통해 얻는 다양한 정보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에 따른 편리성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역시 뭐가 나와요?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인터넷에서 파생됐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본인의 솔루션을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제시문 면접에서 우리 보통 솔루션형 문제라는 걸 푸는 거랑 비슷해지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보셨으니까 첫 번째 뭐 나와야 돼? 문제 상황.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얘의 원인. 세 번째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해결 방안. 이렇게 가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 상황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역시 육하 원칙으로 정리하면. 그리고 저 문제 상황은 뭐예요? 이미 발생한 부정적 결과적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얘의 원인을 잡아야 되고요.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갔어야 되나? 저 원인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뭐 2017년이니까 뭐 그땐 코로나 아니었겠지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일부 아이들이 뭔가 뭐 선생님의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학생의 발표에 대해서 뒷담화를 해요. 뭐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얘기는 이거는 뭔가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니 이것을 뭐 실명화시켰다. 예를 들면 이런 구조로 가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길면 거기 정보가 많이 주어지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충실하게 독해를 해서 오히려 편하게 풀어가는데 이렇게 약간 주어지는 정보량이 적으면 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모르는 주제일 수도 있고 알더라도 어떤 걸 써야 할지 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다 본인의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토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관련된 것을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예시 나온 거 하나 더 볼까요? 물질 문화의 급속한 변동에 비해 제도, 관념, 의식, 가치관 등의 비물질 문화는 상대적으로 느린 변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을 문화 지체 현상으로 표현한다. 지원자가 소속한 사회 집단에서 마찬가지죠. 사회 집단.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지원자 사회 집단. 경험한 문화 지체 현상의 예를 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죠. 그러면 자,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뭐냐? 이 사회 집단을
너무 학교로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학교가 아무래도 가장 떠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더 작은 단위, 예를 들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컸을 때 뭐 지역 사회라든가 지역 공동체라든가 아니 뭐 좀 더 차원이 아니라 국가, 뭐 지구촌도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개인적 경험으로 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지역 사회나 학교나 가족으로 잡는 게 좀 더 이제 퍼스널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말을 마땅한 게 안 떠오른다고 하면은 뭐 사회나 국가나 아니면 뭐 지구촌 차원에서의 문화 재해 현상이 들어도 상관은 없다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예시와 해결 방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점만 주의를 하시고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그죠? 약 역시 뭘 잡아야 돼? 문제 상황. 여러분의 경험상 뭔가 발생했던 부정적 결과. 두 번째 뭐 얘의 원인. 세 번째 해결 방안. 역시 저 원인의 제거나 그러면 우리 뭐 위에 거 갖고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의 부정적 결과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 에티켓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SNS 에티켓이 부족하다. 이런 건 다 되겠죠? 원인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원인이 뭐가 돼야 되나? 문화 자체. 뭐와 뭐의 불일치? 이제 기본적으로 물질 문화. 이제 인터넷은 발전을 했어. 근데 뭐야? 이것에 대한 뭔가 비물질, 즉 제도나 인식이 못 따라. 어떻게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물질 문화를 늦추거나 비물질 문화를 더 개선시키거나. 근데 물질 문화 늦추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제도의 마련, 뭐 예를 들면 실명화 같은 거, 뭐 저것도 이제 뭐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한다. 그럼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지금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뭐 온라인으로 숙제를 내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줌 수업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등등 아니면 DM을 또 활용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얘기해 주시면 충분하다. 그리고 답변의 길이는 대략적으로 한 1분 30초에서 저 2분 이내가 좋다고 봐요. 2분 이내로 하시고 면접 시간이 거의 뭐 8, 9분 내내 그 너무 짧잖아요 하면 이거는 면접관이 그때 뭐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할 겁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고 만약 준비 시간 중에 좀 여력이 된다면 최소한 첫 번째 추가 질문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의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약간 질문이 나올 수 있거나 어 아니면 여러분 어떤 상황을 더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질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인형, 추궁형 질문이 있고 발전형, 파생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추가 질문을 안 받는 게 좋죠. 그죠? 이건 내가 답변이 부실한 거야. 그건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수업 시간이었죠? 이건 여러분 답변이 부실해지는 거고. 네,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1차적인 해결책은 괜찮았는데 더 생각해 볼 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첫 번째 답변은 괜찮았구나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인식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문 면접과 생기부 면접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기존에 이제 학교 활동 우수자에서도 이런 전형들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를 가지고 파이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의 개인적인 퍼스널 스토리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이거는 배경 지식이나 시사 이슈를 얻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단계 발표 후에 혹은 1단계 발표 전까지 포함했을 때 4번 정도 4번 정도 수업을 하면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4번 시험 동안에는 아마 여러분의 제출 서류나 자기소개서 있다면 그다음에 이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유형이 좀 연대 유형 좀 해마다 바뀌긴 했지만 재외국민 전형이 이렇게 나온 애도 있고 또 다른 전형이 이렇게 나온 애도 있기 때문에 기출은 대략 한 12개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시간에 한 3개 정도씩 풀어보고 가면 여러분의 퍼스널 스토리와 결합시켰을 때 면접 때문에 뭐 불합격되는 일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략 4번 정도로 1대1 수업 90분 일회 기준 4번 정도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앞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면접 기출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